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6월 16일 머니게임 녹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녁에 미국 지수 발표가 많았는데 다들 매매 대응 잘하셨나요? 다행히 비트는 조금 반등을 했어요. 500불 정도 반등을 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아직까지 네, 26,000불을 다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은 현재까지는 우하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반등이 26,300을 뚫어줘야지 이제 정확 제대로 된 반등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니라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죠. 이렇게 바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좋지 않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블록체인 시장도 어느 빨리 좀 매수가 붙으면 볼륨이 붙으면서 좀 불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제가 지금 국내 C 파이 업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오늘 컨텐츠는 한국 C 파이 업계들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미 블로그라든지 텔레그램 방으로 사건들을 제대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글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녹화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오디오 라디오처럼 들어보시라고 준비를 했으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델리오 하루 인베스트 사태에 대한 투자를 제청한 거.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사건의 전말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메모장을 넣겠습니다. 시작은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하루 인베스트먼트 갑자기 사무실 폐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실 갑자기 폐쇄를 해요. 폐쇄를 하면서 갑자기 직원들이 다 도망가고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 이제 C파이입니다. C파이가 뭐냐면은 고객의 가상자산,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테더 등을 예치를 받아서 이 고객의 자산을 굴리는 걸 이제 C파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C파이 업계인데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고객의 자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하면 이게 러그풀이 되는 거죠. 예, 고객 자산을 이제 탈취해서 빤서링 되는 건데 하루 인베스트먼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하루 인베스트먼트 이제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자율이 출금 상품, 의무 예치기가 락업이죠. 고정 수익률이 있고 변동 수익률이 있습니다. 보시면 수익률이 이제 중요하겠죠. 수익률 의무 예측이가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자율 예출금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연이 5.7%, 이더리움 5.3%, 테더 7%. 비트코인 이제 락업이 필요한 거죠. 14.1%, 13%, 테더 15%.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네. 변동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이죠. 목표 수익률이 비트코인 25%, 이더리움 21%, 테더가 22.5%입니다. 의무 예측 기간. 네. 낮은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 최소 15일에서 최대 360일 설정 가능. 목표 수익률을 25%를 달성하는 걸로 기준으로 최소 3개월, 1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하루 인베스트 하루라고 할게요. 하루의 수익률에 예치된 고객의 자금을 무위험 차익을 내서 스테이킹 비율로 돌려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한 차익 거래가 뭐냐?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차익 거래라는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가정을 할게요. 비트코인을 선물 매수를 합니다. 선물 매수를 하고요.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숏이죠. 숏은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숏에다가 해칭을 해놓습니다. 1대1로. 이 말의 의미 뭐냐면은, 자, 비트코인 현물은 말 그대로 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배율일 거잖아요.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고 같은 가격을 비트코인 숏 1배율로 해칭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손해보는 게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는데, 다만 뭘로 먹냐? 펀딩 피를 먹는 거예요. 네. 선물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이 숏 포지션이 펀딩 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롱 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숏 포지션 너무 많은 이제 투자들이 몰리게 되면 롱 포지션이
펀딩피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숏 포지션이 펀딩피를 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차익 거래를 한다. 아니면은 제 판단에는 이게 뭐 프리미엄 거래. 프리미엄 거래가 뭐냐면 모든 거래소가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때 거래소로 옮겨가면서 비트코인을 팔면서 차익을 남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고위험군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 인베스트먼트에 보유하고 있는 뭐 전문가들, 분들이 거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무위험 거래가 아니잖아요. 무위험 거래가 아닌데 하루는 무위험을 강조합니다. 네. 볼게요. 수익률 5.7%, 비트코인 이제 락업이 있는 건 14%인데 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 판단했을 때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제시한 연이유 맨 마지막 목표 수익률 25%를 제외해서 뭐 평균적으로 한 뭐 10%대라고 할게요. 10%대 초반. 왜냐면 좀 목표 수익률이니까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트레이더 분들이 하루 인베스트먼트에서 데리고 있는 트레이더 분들이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뭐 불가능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 같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자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제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실 봐봐요. 저의 자산을 남한테 맡겼는데 얘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몰라요.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근데 이걸 왜 문제 삼는 거냐 뭐냐면은, 저희가 하루 인베스트먼트는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예요. 오래된 회사인데, 그래서 오래돼 버텨나왔기 때문에 또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겠죠. 안전하다고 판단되니까.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작년이죠. 2022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큰 사건이 두 개 있었잖아요. 바로 FTX 그리고 루나. 이 사태가 있었는데, 과연 FTX 사태와 루나 사태 때 정말 많은 펀드들이나 뭐 국내외를 뭐 포함해서 많은 이제 그런 C 파이 업계들이 파산을 합니다.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저는 하루도 100% 손실을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신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다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하루 인베스트먼트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다른 자료들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러그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 그 다음에 2번 타자 델리오가 이야기가 나와요. 델리오도 똑같은 C 파이 업체인데 보시면 델리오 하루 인베스트먼트 사태 우리와 관련 없다. 네, 하루 뭐 기사를 한번 봐볼게요. 델리오는 하루 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랑 자신들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정상훈 대표는 하루 인베스트가 말한 파트너사가 우리와 교류는 현재 우리 강은 입출금 중단 사태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 갑자기 출금 중지 조치를 시작합니다. 네. 이유는 뭐냐, 하루 때문에 발생한 이 출금 중단 여파로 신앙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 및 투자자분들 사이의 혼란 가중. 일단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그냥 투자자분들의 혼란 가중, 그러니까 한국어 뱅크런 얘기하는 거죠. 예. 같은 업계 C 파이 업계가 출금 중단을 해버리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제 델리오에 투자 예치를 하신 분들도 출금을 할 거 아니에요. 출금 가치가 나오니까 이런 혼란 가중을 야기돼서 이 여파가 해소될까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서운 거죠. 이제 마지막이 가관이에요. 마지막이 가관인데 갑자기 그러면서 델리오 정상호 대표 하루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건 맞대. 근데 금액은 밝힐 수 없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진짜로. 네. 자, 다시 정리해보면 델리오 우리는 하루와 관련 없음. 근데 하루 여파로 불안심리 시장 조성. 그래서 우리도 출금 중이다. 마지막에는
우리도 사실 하루에 투자했어. 근데 금액은 비밀이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관련이 없는 거야? 어? 자, 관련이 없으면서 투자했어. 근데 비밀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아직도 한국 가상 블록체인 시장은 진짜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얼마나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이런 거 터질 때마다 오케이, 규제 더 빡세게 해야 돼. 규제 있어야 돼. 규제 있어야 돼. 규제 있어야 돼.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참.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 오늘은 계속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녹화 때 얘기하지만 뭐 다단계도 마찬가지고 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루나 사태 때도 루나가 스테이킹 연 이율이 한 17%, 18%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17%에서 18%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 터졌죠, 인플레이션이. 네, 그래서 제가 뭐 시청자분들이나 블록체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수익률을 주는 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안전하게 내 돈을 보관하고 싶으면은 그냥 은행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은행 이자는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수익이 더 보고 싶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하면은 제가 투자자잖아요. 저는 시파이 같은 거는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굳이 시파이 같은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보세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어디죠?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바로 바이낸스인데, 자, 바이낸스 언어를 한번 볼게요. 자, 바이낸스 언어 보면은 스테이킹.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 연이율이 4%예요. 예. 바이낸스 같이 그나마라도 바이낸스 같이 좀 신뢰가 공신력이 있는 곳이 4%를 줍니다. 12%씩 주장하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아무쪼록 자기의 자산은 자기가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밖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나 한번 둘러볼게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시파이 뭐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고객 투자자들을 돈을 굴려서 자기네들도 벌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겠다. 모토는 좋지만 리스키합니다.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항상 조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그 밖에 사실 어제는 큰 이슈가 없었던 것 같고, 재밌는 거 있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영 6개월 더 수감 명령. 자, 이것도 제 뇌피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 뇌피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누나. 네, 6개월 더 수감했다. 이거는 이것도 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 그냥 권도영이 몬테네그로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뒷돈 매기고 로비하고 해서 계속 뻐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권도는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뻐기는 중. 네. 얘 그냥 간단하게 얘 한국 오면 죽을걸? 한국 오면 죽을걸? 미국 가잖아? 미국 가면 얘는 죽을 때 뒤질 때까지 못 나올 거예요. 뒤질 때까지 못 나올 건데 몬테네그 있어야지. 예, 있어야지. 한국 예를 들어 어쨌든 한국 아니면은 이제 뭐 미국으로 송환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전 최대한 미루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최대한 미루고 있는 거 생각을 하고 한국 오면은 뭐 이제 뭐 법정 최고형 받겠죠. 왜냐 금액이 워낙 컸으니까. 제 그때 기억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의 조 단위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막 자살한 사람도 많았고 제가 뭐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아는 분도 100억 넘게 루나로 손실을 봐서 자살하신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거의 조 단위의 피해자를 발생을 했는데 지금 과연 건도가 숨겨놓은 비트코인이 없을까요? 엄청 많은 건 전 최소 몇천억 있다고 생각해. 최소 몇천억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저는 지금 여기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국을 오면은 진짜로 한국 그 형무소 그리고 교도소 안에 과연 루나 피해자가 없을까? 상상하기 싫어요. 그리고 미국을 가면은 진짜로 뒤질 때까지 못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뻐기고 있는 거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다시 그때로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저도 인정이었어요. 루나 진짜 루나가 대한민국을 바꾸네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루나가 제일 막 올라갈 때만 해도 코인마켓 기준으로 루나가 가상자산 시총 탑10 안에 막 들면서 막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진짜 루나 막 투더문 하면서 대단했어. 그땐 진짜로 이거 대박이다. 진짜 한국인 어째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긴 하지만 건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을 바꿔주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막 어깨뽕도 국뽕이 막 들어가긴 했었어.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천문학적인 금액에 대한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업계에서도 진짜로 이 새끼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뭐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한국 코인 상자가 나면 되게 막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막 서류 같은 것도 막 진짜 빡빡하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한국 코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쉣, fuck, 김치 막 이랬던 것들이 막 기억해요. 그러면서 박상기에 나는 시작으로 해서 건도가 진짜 한국 블록체인 시장을 개 박살을 내놨다. 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업계 사람들 이미지마저도 개 박살을 내놨던 놈인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큰 돈이잖아요. 조 단위의 피해자를 전 세계적으로 발생시켰는데, 이런 사람은 저는 진짜 아주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계속 잊어질만 하면 나오고 잊어질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의 규제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는 거고, 블록체인 시장이 점점 더 움츠려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엄벌에 차였으면 좋겠고, 이제 좀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아까도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험 자산들 뭐 다들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블록체인 시장만 지금 이 호황의 특수를 못 누리고 있어요. 물론 언젠가 올라가겠지. 언젠가 뭐 나스닥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만 종일 내내 올라가는 날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너무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블록체인 시장도 좀 불장이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진짜 들어보면 진짜 죽을 맛이래요. 죽을 맛이라고 하는데, 좀 그분들도 일이 많아지고, 뭐 물론 블록체인 업계 일하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투자도 할 테니까 당연히 반사 이익을 누릴 거기 때문에, 좀 시장이 빨리 좋아져서 좀 너도 나도 하하호호 하면서 돈도 벌고, 그때만 뭐 그 시기가 되면 저도 더 열심히 해서 그때는 라이브 방송을 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과 재밌게 농담도 하면서 방송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 불장이 오는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이제 국내 18업계에 대한 상황을 정리했고요. 뭐 보너스로 재미로 이제 건도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25,000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25,000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또 미국 내마녀의 날입니다.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녹화할 거니까요.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